오늘은 파란색 공부법이라는 아이카와 히데키라는 사람이 쓴 파란펜 공부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. 이 책이 제목에서 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 파란펜 한 자루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. 굉장히 쉬워가지고 뭐 1시간이면 여러분 다 읽으실 수 있을 만큼 글자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간단합니다. 그래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12만 명이 검증한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 와세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. 준비물은요, A4 사이즈의 노트랑 젤 파랑펜이라고 하는데요. 그 펜 중에 얼마만큼 그 펜에 그 양이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젤로 된 파란 펜 또는 투명 잉크, 그러니까 그 잉크가 얼만큼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파란 펜을 가지고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라고 할 때 몇 가지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이 책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노트랑 파란 펜을 준비했잖아요. 그럼 무엇을 적냐라고 할 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다 적으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다 적으라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칠판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필기하시잖아요. 그 판서하신 내용을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필기했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 칠판에 적어 놓은 것을 내 노트나 교과서에 옮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을 적으라고 하는 거.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선생님의 감정, 뭐 이야기,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적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는 어떤 정보가 가장 좋은 정보인지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다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나중에는 그 내용이 선생님들이 그냥 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도 스토리가, 전개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 내용을 적다 보면 졸리지도 않고요.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앞뒤 전후에 대한 이해도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려준 내용을 다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아마 생길 거예요. 요즘은 적는 시대가 아니라 보는 시대잖아요. 모든 것을 다 보고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. 여러분, 음, 보는 거는요, 금방 잊어버립니다. 그래서 보는 거는 내가 기억했다라고 착각할 뿐이지 적을 때 뇌가 움직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적는 것 자체에 대한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. 그리고 적을 때 여러분, 감정이랑 날짜랑 사건, 뭐 사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교육 내용에 대한 핵심 주제라고 표현을 달리 말한다면 그런 것도 적으라는 거죠.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국영수가 이렇게 배우잖아요. 그래도 그 노트를 한 권으로 거기에 다 적으라는 거예요. 날짜랑 뭐 이런 걸로. 그러니까 이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되게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너무 쉽죠? 사실 그 파란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뇌를 편안하게 해주고 진정시켜줘요. 그러니까 그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음, 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. 그리고 요즘 같은 때, 뭘 적냐, 라고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거나 다 그렇게 하잖아요. 그러니까 글 쓰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간단한 것도 사실은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는 처음에 무조건 적어라. 모든 것을 적는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
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이렇게 끝나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.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공부했던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3 가지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굉장히 비슷해요. 그러니까 공부를 좀 했던 사람들은 공부 방법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. 저도 12 년간 공부를 했잖아요.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를 했고 그랬는데요.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책과는 조금 다르지만 과목별로 그 한 장씩 다 정리를 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공부할 때는 비포 용지 비포 아시죠? A3 보다는 조금 작고 A4 보다는 큰 거 비포 용지를 한 권을 사서요. 거기에다가 과목별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요. 저는 이제 무작정 적으라라는 것을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. 시간이 없고 그리고 좀 이게 공부 방법이 이제 쪼금 수월해지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처음에 하실 때는 우선 내용이 책을 읽을 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그냥 훑어서 읽는다, 대충 읽는다 생각을 하시고 예 그냥 대충 읽는 거예요. '이게 무슨 내용이지?' 하고 내가 적기보다는. 그다음 두 번째 전 또 두 번째 읽을 때는 아까 읽었던 내용이 있잖아요.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고 이 책에서 말하는 부분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읽어요. 이때까지도 저는 노트에다가 적지 않아요. 그럼 세 번째 이제 다시 한번 읽거든요. 그때는 내가 옮겨 적기 위해서 암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요. 여러분 제가 부끄럽기는 하는데요. 제 시험 노트예요. 그러니까 제가 뭐 중간이든 기말이든 음 여러 가지 시험 또 졸업고사든 또 교직 이수하기 위해서 본 시험이든 되게 많은 시험을 볼 때 또 대학원 입학 시험을 볼 때 저는 저 비포 용지에다가 그 되도록이면 한 장 쪼금 더 많으면 두 장 또는 세 장 이렇게 해서 과목마다 저렇게 정리를 해서 시험 볼 때는 두꺼운 책을 가지고 가지 않고요.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 머릿속에 이제 담는 거죠. 그러면 한 세 번째 정도까지 인제 읽으면서 적었잖아요. 그러면 굉장히 기억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. 이게 나중에는 제가 적으면서 사실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. 이미 다 아는 건데 적는 거 아닌가 하는데요. 이게 기억이라는 게요. 잊혀지거든요. 그러니까 기억은 스트레스 받을 게 없는 게 무조건 우리의 기억은 자꾸 보지 않으면 잊어버려요. 그러니까 노트든 이렇게 저처럼 비포 용지에다가 적든 이렇게 적는 행위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적기 전에 '내가 지금까지 적은 게 또 뭐지?' 라고 하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의 꿈과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